안녕하세요, 프라하트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미술용 아크릴 물감, 국산 아크릴 물감으로 도색을 해보았습니다. 네, HG 볼입니다. 네, 모형용이 아니고 미술 그림용으로 사용되는 국산 알파 아크릴 물감 세트입니다. 네, 모형용 아크릴 도료가 아닌 것 중에서는 이제 조소냐를 많이들 쓰시는데요. 네, 이렇게 튜브에 들은 아크릴, 국산 아크릴 물감으로 바이오처럼 에어브러시 하는 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테스트하는 영상을 만들려면 모형이 하나 필요한데 조립이 쉽고 간단한 볼 모형을 선택했습니다. 네, 이 키트에는 볼이 2개가 들어있는데 저는 시연하기 위한 것이니까 하나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색하는 과정으로 바로 넘어가기 위해서 조립 과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은 스탠드까지 들어있는 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미 도색 상태에서 기본 컬러 도색 그리고 웨더링 도색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도색을 하기 위해서 분해를 합니다. 전체 분해를 하는 게 아니고 도색이 가능한 정도만 분해를 합니다. 네, 분해를 할 때도 이제 상처나지 않을 곳을 잘 골라서 분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트나이프로 아주 살짝만 벌리고 헤라로 오픈을 해주시면 대부분 분해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크릴 도색은 반드시 프라이머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미술용 아크릴 물감으로 플라스틱 위에다 칠하려면 반드시 프라이머가 있어야 됩니다. 프라이머가 없으면 플라스틱 위에 도료가 안착이 안 되고 안착이 된다고 해도 잘 떨어져 나갑니다. 지금 종이컵에 부은 것은 윈덱스입니다. 네, 희석제는 굉장히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가장 구하기 쉽고 대중적인 윈덱스만 이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프라이머가 조금 점도가 높아서 이제 희석을 해주는 건데요. 프라이머가 100, 윈덱스가 70 정도로 섞었습니다. 잘 혼합해 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프라이머는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프라이머를 전체 부품에 모두 칠해줍니다. 이제 아크릴 에어브러시 도색의 특징은 얇게 천천히 올려주시는 것이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네, 이것은 수돗물입니다. 이제 프라이머 도색이 끝났기 때문에 에어브러시를 간단히 청소하는 거죠. 붓으로 도료컵을 정리한 다음에 그대로 버리세요. 그 다음에는 또 물을 부어준 다음에 역류를 시켜줍니다. 네, 그걸 쏘지 말고 그대로 버리세요. 네, 그 다음에는 물에 젖은 티슈나 물티슈로 도료컵을 깨끗이 닦아줍니다. 네, 여기까지 해주시면 이제 도료는 바늘 끝이나 노즐 안쪽에 남아있게 되거든요. 네, 이 이후부터는 역류, 뽀글이를 한번 하시던지 아니면 물이라든지 윈덱스를 시원하게 발사를 하시던지 바늘을 살짝 꺼내서 닦으시던지 취향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늘을 닦은 뒤에 한번 다시 넣었다 빼보시고 다시 바늘을 닦아보시면 이렇게 도료가 묻어 나옵니다. 보통 이제 청소 부분은 에어브러시 경험이 없으신 분들 위해서 지금 담은 것이고요. 중요한 부분은 그 역류, 뽀글이 한 다음에 다시 발사하지 말고 그냥 버리시라는 겁니다. 뽀글이 한 다음에 이제 버리라고 하는 이유는 만약에 극단적으로 여기에 모기 같은 게 빠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모기가 노즐을 통과하지 못하고 걸릴 수가 있겠죠. 역류를 하면 걔가 도료컵 위로 나오겠죠. 덩어리진 도료나 먼지들이 뽀글이 하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걸 그냥 버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노즐 에어브러시 안쪽이 깨끗하다면 다시 쏴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알파 아크릴 물감을 희석해 보겠습니다. 미술용 아크릴 물감은 이제 희석을 좀 많이 해줘야 됩니다. 덩어리져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은 알파 실버라인 아크릴입니다.
여기서 사용할 제 희석비는 다른 아크릴 제품하고는 또 안 맞을 겁니다. 예를 들어 조소냐와는 또 이 도료 밀도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희석비를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무게 비율로 혼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료 공병 무게를 재도록 하겠습니다. 3.8g이 나왔습니다. 용기의 무게를 빼겠습니다. 네, 도료를 5g 짜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5g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윈덱스를 넣어줄 건데요. 무게비로 5g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무게비로 1대1 10g까지 부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10g 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색 스틱 같은 걸로 충분히 저어주세요. 알파 아크릴이 조금 점도가 높기 때문에 아주 많이 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점도는 이렇게 흐를 정도가 되었습니다. 네, 도료 용기에 라벨지를 붙이겠습니다. 이건 제가 만든 라벨지인데요. 이 글 하단에 다운로드 링크를 드렸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받아 쓰시기 바랍니다. 네, 라벨지 중앙에는 색을 칠할 수 있는 칸이 있습니다. 고유 색번호와 컬러 이름을 적어 주었습니다. 라벨지를 붙여 주었습니다. 알파 실버라고 써 있는 거는 여기서 이 실버가 제품 라인이 알파 실버 라인이기 때문에 제품명을 적어둔 겁니다. 네, 붉은색 도료도 한번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형용 도료처럼 물감을 부어서 그 높이를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미술용 아크릴 물감은 무게비로 섞어야 정확한 비율로 섞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희석제로 윈덱스를 섞을 겁니다. 둘 다 동일한 무게인 5g, 그러니까 1대1로 섞을 것이지만 윈덱스 무게가 이제 도료보다 훨씬 가볍기 때문에 무게는 같아도 양은 훨씬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만든 도료의 이제 퀄리티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일단 사용감은 모형용 도료보다 편하지는 않습니다. 사용감이 조금 불편할 수는 있지만 도료 자체는 미술용 도료이기 때문에 컬러 자체는 아주 좋고 쓰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불편한 거는 익숙해지면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에어브러시 도료로 만들었으면 상당히 가격적으로는 메리트가 있는 선택입니다. 네, 밑색을 좀 전에 만든 924번 컬러로 칠하는 중입니다. 네, 아크릴 도료의 특성이 이렇게 바늘 끝에 잘 맺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마다 바늘 끝을 잘 닦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밑색을 이렇게 도색을 해주었습니다. 도료가 이제 벗겨지는 치핑 웨더링을 하기 위해서 이런 컬러를 이제 밑색으로 사용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영상은 위에 링크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 궁금하시면 그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치핑 미디엄을 사용하겠습니다. 네, 치핑 미디엄 건조 후에 다시 그 위에 블랙 색상을 뿌려주었습니다.
이제 본 색상을 올릴 차례입니다. 네, 맥스식으로 도장하였습니다. 네, 검은 색상을 조금 타서 더 진한 그레이 컬러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 위에 밝은 컬러로 그라데이션 표현을 해주었습니다. 네, 이제 기본 컬러 도색이 다 끝났습니다. 네, 이제 조립을 해주었습니다. 네, 조립이 되었습니다. 네, 치핑 도료에 이제 물을 발라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물을 발라주면은 이제 치핑 미디엄이 물과 반응을 해서 조금만 자극을 주면 도료가 떨어져 나갑니다. 네, 치핑 미디엄이 이제 물과 반응할 수 있도록 물을 전반적으로 발라주는 중입니다. 네, 페인트가 벗겨진 효과를 자연스럽게 내기 위해서 이런 거친 솔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얇은 이쑤시개 같은 걸로 모양을 만들어주면 좋습니다. 이제 살짝 벗겨내면은 블랙 색상이 보이고, 그 블랙 색상까지 벗겨내면 그 안쪽에 있는 제일 처음에 발랐던 미스액이 보이게 됩니다. 치핑 미디엄 덕분으로 이렇게 살짝만 건드려도 자연스럽게 페인트가 벗겨진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치핑 미디엄 대신 헤어스프레이를 이용해도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이 킷에는 데칼이 없어서 사제 데칼을 붙여주었습니다. 네, 데칼 작업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네, 깨끗한 데칼도 아트나이프로 벗겨진 효과를 주었습니다.
네, 이제 데칼 작업까지 완료됐고요. 이제 부분 포인트 도색을 해주었습니다. 네, 이제 마감을 해줄 건데요. 클리어 부품들을 마스킹 해주었습니다. 네, 마스킹 조를 이용했습니다. 조토냐의 무광 바니쉬를 에어브러쉬로 뿌리겠습니다. 무광 바니쉬는 물과 조금 희석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네, 건조가 끝난 다음에 마스킹 조를 띄어내었습니다. 이렇게 마스킹 조를 띄어내고 나면 이제 클리어 부품 안쪽에 습기가 차 있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습기가 차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거는 이제 완전히 건조가 되면 안이 다 이렇게 투명해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든 작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알파 실버라인 아크릴을 에어브러쉬 하려면 이렇게 반드시 프라이머를 도색한 뒤에 에어브러쉬 해주셔야 되고요. 윈덱스와 무게비로 1:1 혼합하시면 에어브러쉬 하실 수 있습니다. 저울로 계량해서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이제 무게비 1:1 기준으로 개인 성향에 따라서 에어 압력이라든지 에어브러쉬 구경에 따라서 약간씩 본인들이 맞게 희석비를 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에오 아크릴 에어브러쉬 신나를 희석제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자작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또 차후에 소개해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